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저는 유안타증권 패시브 퀀트 애널리스트 도경범입니다. 오늘은 미 연방공무원 퇴직연기금 벤치마크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우리로 치면 이제 공무원 퇴직연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외 펀드에 대한 운용에 대한 벤치마크가 있는데, 벤치마크를 예전에 선진국 지수에서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지수로 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벤치마크 변경은 2019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24년 변경되는 게 이제서야 되느냐, 정치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퇴직연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흥국 쪽의 비중을 좀 높이는 부분이 좀 필요했는데,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공화당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맞물려서 벤치마크 변경이 왜 적대국의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좀 변경이 의회 반대로 무산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슈들을 중국하고 홍콩을 제외한 벤치마크로 변경이 되면서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비중을 줄이고요. 수혜가 되는 거는 캐나다나 대만, 인도, 한국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수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캐나다나 대만이나 인도 쪽에 이슈가 집중될 이슈로 좀 보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은 선진국 지수에서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성을 내자는 구조였거든요.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선진국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이제 넓히려고 하는 계기가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MSCI 지수를 비롯해서 지수에 대한 비중이 바뀌는 이유는 중국 시장도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 중심 시장에서 중국 본토 시장을 좀 반영을 하자는 좀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기나 경기 소비재, 산업재가 성장성이 이제 담보가 되는 쪽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싶어 했던 것들이 이제 벤치마크의 변경입니다. 신흥국에서 가장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은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가 벤치마크 특성과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차이나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GDP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런 성장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흥국에서 금융이나 치중되어 있는 측면을 보이고 있어서 신흥국 벤치마크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 목적성, 성장성 있는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기적인 수혜는 인도나 이런 쪽에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이나 이제 대만 같이 IT를 비롯해서 성장성 있는 섹터가 있는 국가 중심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익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성장성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이제 성장에 대한 가파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추세는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쪽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는 이제 업사이드라고 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이익과 시성에 대한 부분들은 밝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도 한국이나 이제 대만 같은 국가로 좀 이전되기 쉬운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해외 연기금의 벤치마크 변경이라는 것들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이제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이제 6개월간 벤치마크 변경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익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기금이 이제 벤치마크를 중국을 비중을 좀 줄이고 근데 한국이나 다른 신흥국 국가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이 패시브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기금하고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 퇴직연기금에 대한 그 효과를 좀 봤을 때는 텍사스 한 주의 이제 교직원 퇴직연기금이고 미 연방정부는 아무래도 여러 주가 좀 합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AUM 규모부터 또 다르죠. 국가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은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으로 들어가는 비중인데 3.1%포인트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이제 공무원 퇴직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제 제로였다가 3.7% 증가하는 비중도 미 연방 공무원 퇴직연기금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리밸런싱, 벤치마크를 바꿨을 때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보다는 미 연방 공무원 퇴직연기금에 대한 수급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반영하는 기간의 문제인 건데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주지를 하셔야 합니다. 교직원 퇴직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간 진행이 됐던 거고, 미 연방 공무원 퇴직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안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초안을 좀 기초로 봤을 때는 4개월 만에 좀 반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액도 더 크고 반영하는 시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게 되면은 월간 리밸런싱 효과, 월간 벤치마크 변경에 대한 효과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텍사스 교직원 퇴직금 연기금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진행은 6개월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행하고 있는 PBS라고 하죠.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같은 쪽 아니면 운용사 쪽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사전 반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수급 효과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리밸런싱 반영하는 부분보다는 좀 빨리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 연방 공무원 퇴직연기금 벤치마크 변경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플랜은 좀 제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4년에 이 한국이나 인도나 대만 이쪽의 비중을 늘리는 것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기에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벤치마크 변경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이제 펀더멘털이나 이런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패시브 쪽에서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제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이 수급이 균등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증시시장, 특히 상반기 증시시장에서는 이런 모멘텀을 기대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 연방 공무원 퇴직연기금 벤치마크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예전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기금처럼 수급 효과는 더욱 강하고 또 반영하는 시간은 더 짧고 사실은 먼저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수급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점을 좀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